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면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빠르게 말아 올려버렸고, 주봉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망치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제 점선으로 해놓은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를 완벽하게 종가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몇몇 알트들 빼고는 오르는 애들보다는 좀 떨어진 애들이 더 많은 그런 약세를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했던 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져도 이마로를 해버리는데 알트가 그것만큼 이마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항상 비트 중심으로 보는 것이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있어 왔고,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에 빨간색 선이 있다가 그 빨간색을 넘는 순간은 신고점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점을 넘었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나오는 강세는 훨씬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를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돌파를 한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는 고래 주도와 함께 미국 자금의 유입이 함께 진행 중이다. 그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줄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미국의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낸스가 더 높으면 결국 프리미엄이 얘네가 더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어디가 더 과열되느냐, 상대적으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이만큼 올랐는데 한국의 가치가 요만큼 오르면, 그러면 환율은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랑 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 트렌드 라인, 추세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크로스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러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가 계속 요번에 매수세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그 CG의 출소 이후에 뭔가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슬슬 뭐가 개입하고 있냐면 바이낸스가 다시 전장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유입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트코인의 가장 큰 강세, 월봉상의 골드크로스가 임박하다. 여기서 이제 골드크로스 나왔을 때는 이만큼 올랐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0월이 끝나고 뭐 11월 봄까지 끝나면 얘가 이제 여기서 붙고 골드크로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과 같은 장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2017년과 같은 장이 일어날 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사실 개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입니다. 총 발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때가 제일 높았어요. 2022년 3, 4, 5 이때가 제일 높았는데, 루나 사태 이후부터 엄청나게 꺾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2023년을 관통했던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테더 자체는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2023년부터 2024년 초반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도 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요 구간에는 조금 빠졌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누가 올라가고 있냐, 테더도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USDC도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USDC가 좀 빠지면서 테더는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총이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4년 말 2025년
보면은 엄청난 상승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도 왜 많이 올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코인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돈은 법정화폐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죠. 물론 이제 업비트의 경우는 법정화폐를 통해서 매매를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거래소는 많이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지금 거래량의 대부분은 한국 거래량이 아니고 외국 거래량을 높단 말이죠. 해외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많이 사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한국 거래량이 부진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맥을 못 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점은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 비트코인 하는 이유가 얘부터 간 다음에 뭐 이더나 솔라나 같은 애들이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알트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걸 견인하는 사람들이 뭐다? 한국인들이 거래량이 떠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늦게 들어오고 뒤늦게 설거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21년도에 당했다면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테더 CEO가 준비금으로 55.8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38.7억 달러 상당의 금, 1000억 달러 미국 국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테더예요.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주 비트코인 보유량을 총 100만 개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전체 비트코인 시총의 5%에 해당한다. 얘네들이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면은 나중에는 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 높여간다라고 하면 정말 내년에는 어떨까. 그리고 이들이 뭐 10%나 이렇게 잡았을 때 이들이 나중에 판다 그러면 얼마나 또 악재가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서 또 재밌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당장은 이들이 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추세를 점점 위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은 73,000, 4,000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요걸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도 다시 신고점에 대한 랠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도미너스가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비트가 독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트가 조정이 오고 알트가 좀 더 버티고, 그 다음에 이더부터 시작해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 3달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비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알트로 바꿔나간다라는 마인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